차은우 씨 때문에 지금 잊고 있던 다른 연예인도 지금 소환이 되네요. 지금 200억대라는 탈세 지금 정황. 이 규모가 국내 연예인 중에서 가장 많고 이대로 만약에 확정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비슷해요. 지난해 2월에 배우 이한희 씨가 네. 세금 추징 60억 원대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네. 안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세무사가 전 소속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한희 씨 개인 법인까지 조사를 이어나갔는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유명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액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연예인 세금 추징액 역대 최고액 2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해외 유명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해서 미국 가수 윌리 넬슨의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280억, 220억, 210억, 차은우 씨는 200억, 지금까지는 정황. 그런데 지금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금 200억,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세금이 200억이면 아니, 앞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처럼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를 벌어들였다는 것인가? 어떻게 200억이 추징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예.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본세라고 일컫는데 본세는 200억 원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 가산세는 본세의 통상 40% 정도에 이릅니다. 오, 절반 가까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원래 납부해야 할 시기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 지연 이자가 붙어 나가게 되는데 이를 합산할 때 2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본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100억에서 1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세도 만만치 않네요. 예. 100에서 140억 정도 되고 이게 가산에 늦었으니까 붙는 것까지 해서 한 200억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말씀. 그런데 공교롭게 탈세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의 직업 세분화해보면 대부분 배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가수도 아니고 다른 연예인도 아니고 배우. 이게 혹시 짐작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이를 두고 IP 지적재산권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분석인데 아이돌은 회사가 양성한 인물이라 회사가 그 수익을 가져가고 아이돌 각자 개인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사에 가깝습니다. 정산받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 배우는 몸 자체가 자산이고 IP가 통상 배우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자기한테. 오히려 예. 급여 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1인 기획, 즉 1인 법인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은우의 경우에는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톱 배우로 성장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일은 나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순간에 이르게 되면 절세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1인 기획사 설립 방법을 그대로 따르다 이와 같은 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기업 느낌의 절세법이라면 이 법인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 이 결국 1인 기획사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절세가 가능한 건가요? 1인 기획사 법인을 세우게 되면 예. 절세가 일부 가능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매출이 발생하면 여기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마땅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45%에 이릅니다. 네. 개인으로서는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많이 떼간다 느낄 수도 금액을 있죠.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통상 법인세는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과 법인세 세율 구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이를 통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해두고 법인에 각종 자금을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원도 엄연히 존재하고 사무실을 비롯한 각종 설비가 존재하고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연예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소모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이 1인 기획사가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세 탈루 경로라고 지목되는 것입니다. 그런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기획사 법인을 유한 책임 회사라는 형식으로 전환을 차 씨 측이 했다는 점, 이 점도 국세청이 지금 들여다본다는데 유한 책임 회사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깊게 보고 들여다본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차은우 씨와 관련된 이 1인 기획사는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예. 그 자체도 다소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인데 특히 이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으로 지난 2024년에 법인의 주된 소재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형태였다가 유한 책임회사로 그 형태를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된 회사이다 보니 각종 장부를 공개해야 하고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 반면에 그렇죠. 네. 유한 책임회사는 내부 결속력에 따라서 내부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고 나아가서 각종 장부를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 어차피 예.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회사 형태도 바꾼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회사가 이제 뭐 불법의 온상이다 이런 말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주식회사보다는 내 외부 감사를 할지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 국세청의 특수부 저승사자 조사 4국 이 차 씨의 탈세 혐의도 조사 4국이 붙었다. 일단 조사 4국이 어떤 곳인가요?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대목은 아닙니다. 예. 통상 국세청 조사 1, 2국은 정기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수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더 이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이 조사사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예.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세무조사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통상 금액이 상당히 크고 탈루 고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때 조사 사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전 통지도 없이 갑자기 조사에 착수한다거나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 말씀은 다른 조사국이 만약에 붙었다면 아, 이거 좀 누락됐으니 내세요. 언제 기한까지 줍니다 하겠지만은 조사 4국이 맡았다는 거는 이건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실제로 조사 사국이 이 사건을 담당하였다는 의미는 세금 탈루 의혹의 고의가 다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고의성, 의미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단순히 세무조사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이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 개인이 소속사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분배하였고 특히 이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사 사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금액도 지나치게 높고 탈루의 고의가 다분히 인정된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나아가서 탈루 의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거나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감경되기도 하는 만큼 사실 이 사건 의혹도 의혹 단계이지 확정된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사안 자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에 비춰보면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은우 씨 지금 군 생활하고 있잖아요. 군복무 중인데 혹시 어떤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차은우 씨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군입대 선택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자신이 이 세금과 관련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고 군 입대 후, 즉 군 복무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을 SNS를 통해서 공표했습니다. 다만 네.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무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소속사 등을 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 단계,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이다 보니 어떠한 법률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소명을 해나가면서 향후 행보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입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한 거고 그런데 국세청이 차은우 씨 요구로 입대 시점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지금에서야 밝힌 거는 오히려 좀 시간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차은우 씨 측 요청에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입대 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차은우 씨가 1997년생인데 지난해 7월 28일에 입대해서 현재 육군 군악대에 복무 중입니다. 도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의문이 잇따르자
자신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육군 군악대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원해서 군악대에 합격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차은우 씨 해명과 다르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입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 군입대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997년생 동년생의 남자 연예인들은 입대를 미룬 채 활동하고 있는 정황에 비춰보면 더 그와 같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해명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것으로는 보이는데 향후 엄격한 조사 진행 내역에 따라 그 비판의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